19강까지 이어진 수학감소보장 방식의 보험금 계산이 사실상 끝났어요. 우리 이론서의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농업수입보장과 인삼도 수학감소보장 파트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그저 새로운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해요. 명칭도 농업수입보장, 인삼손해보장으로 수학감소보장과는 별개의 품목이죠. 무한반복이 적과점과 오복무감 과수사종, 인삼과 농업수입보장을 강의 후반부로 몰아넣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들은 수학감소보장이나 생산비보장처럼 보험금 산식에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품목들마다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그저 품목들마다 서로 다른 산식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생산비보장 밭작물을 볼 텐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수학감소보장 방식은 수확량으로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생산비 밭작물은요, 피해율로 직행하는 방식이고요. 바로 피해율을 구해서 가피자로 간다는 말이죠. 보험금은 역시 가피자니까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데 이 지점이 수학감소 방식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곳이에요. 수학감소 방식의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었죠? 생산비 방식은 큰 틀에서 피손일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풀이의 메인 틀로 삼았던 주조주 계피 수미와도 작별하게 되네요. 지금부터 볼 생산비 밭작물, 원예작물, 버섯은 전혀 다른 분야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도 또한 전혀 다르고요. 생산비 밭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고추와 브로콜리예요. 전형적인 생산비 보장 방식이고 거기에다가 고추는 병충해까지 있으니까 출제 단골이고 언제든 재출제가 가능한 품목이에요. 9회에는 고추, 브로콜리 둘 다 출제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배무파, 단당시향부터 시작할 거예요.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양상추에 이어서 메밀을 하고 브로콜리, 고추 순으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생산비 품목의 체계를 잡을 수 있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왕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생산비 밭작물의 체계를 잘 잡아놓으면 원예작물, 버섯까지 일사천리로 달릴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가야겠네요. 고추와 브로콜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금을 산정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따라서 필연적으로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 즉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요. 나머지 품목은 수확기 직전에 한 번만 생산비를 조사하고 한 번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보험금 산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산비 밭작물은 이렇게 암기하네요. 배무파, 단당시향, 매부고. 말은 좀 안 되지만 역시나 몇 번 하면 저절로 입에 붙을 거예요. 배무파, 단당시향, 매부고. 생산비 밭작물은 피해율로 직행한다고 했네요. 넓은 범위에서 피해 면적으로 구하는 피해 비율과 좁은 범위에서 작물의 상태로 파악하는 손해 정도 비율, 이 둘만 꽉 잡으면 생산비는 쉽게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24년 개정으로 새로운 용어가 추가되었어요. 피해 비율 대신에 면적 피해율이 손해 정도 비율 대신에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고추, 당근, 단호박, 양상추는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을 사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면적 피해율과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사용하지만 시험에 관한 한 사실상 이들은 같은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피손일미와 면평일미를 통일해서 이전처럼 피손일미로 기억하시면 생산비 피해율은 끝이다 라는 의미죠. 품목별로 면평일미를 따로 기억해서 공연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먼저 대피해 원리, 피해 면적 비율을 볼게요. 이론서 공식 명칭은 피해 비율이에요.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누어 구해요. 새롭게 등장한 면적 피해율도 같은 식이고요. 즉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인데 재배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혹은 실제 재배 면적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의미고요. 중요한 것은 피해 비율은 바로 면적의 비율이라는 점이에요. 면적. 그래서 저는 피해 면적 비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다른 비율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죠. 어쨌든 매우 단순해요.
피의 면적이건 재배 면적이건 둘 다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냥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소피의 원리는 손의 정도 비율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미 공부했네요. 손평의 정석 13강 감자 병충해 무손 등에서 손이 손의 정도 비율이었죠. 2, 4, 6, 8, 100 숫자까지 똑같아요. 문제에서 손의 정도와 손의 정도 비율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점, 손의 정도 구간의 오른쪽 끝값 짝수 2, 4, 6, 8, 100이 손의 정도 비율이 된다는 점, 손의 정도가 여러 개 주어진 경우 계산에 조심하시라 했죠? 계산법까지 똑같아요. 표본 조사를 통해서 손의 정도에 따른 손의 정도 비율을 파악하고 그 손의 정도 비율과 해당 작물의 수를 곱하고 그 계산값들을 모두 더해서 전체 표본 작물의 수로 나누어 주면 되죠. 이렇게 구한 피의 면적 비율과 손의 정도 비율에다가 1-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배무파 단당시양 7개 품목의 피해율이 되네요. 계산식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도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피해율로 직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미보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피해율은 보상이고 미보상 비율은 미보상이니까 1-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보상이 30%라면 전체 피해 중에서 70%만 보상하는 피해율로 계산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피해율은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네요. 피손 1미, 면평 1미, 식도 같은 의미인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원예 작물까지 커버할 피해율 산식이에요. 피손 1미, 피해율을 구했으니까 가피자에 대입하면 보험금이 나오겠죠? 어떠신가요? 너무 심플하죠? 수확량 방식과 비교하면 생산비 방식은 완전 껌이에요. 껌. 피손 1미의 가피자로 끝이거든요. 이제 메밀로 넘어가죠. 역시 가피자의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데요. 메밀은 작물이 밀집해서 자라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할 때 작물의 개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파악하는데요. 뿌리가 얕은 천근성 식물이라서 잘 쓰러져요. 그래서 피해 면적을 파악할 때 도복한 면적과 도복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도복한 메밀은 무조건 70% 피해를 인정하고 도복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메밀은 위에서 본 대로 세밀하게 손해 정도 비율을 파악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배무파 단당시양은 피해 면적 전체를 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했으니까 피해 면적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면 됐어요. 그런데 메밀은 피해 면적 자체를 둘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도복은 70% 피해, 도복 이외에는 세밀하게 20, 40, 60, 80, 100%로 피해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메밀은 피해 면적을 구할 때 아예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지만 그냥 손해 정도 비율로 정리하자 했죠? 피해 면적은 도복 면적 곱하기 70% 플러스 도복 이외의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요. 그래서 메밀의 피해율 산식은 피해 면적 비율 나누기 재배 면적, 즉 피해 비율이 그대로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론서상 정확한 피해율식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이제 브로콜리와 고추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두 가지 사전 개념이 필요해요. 생산비와 경과 비율인데요. 생산비부터 볼게요. 용어를 먼저 정리해보죠. 작물의 경작 과정을 보면 크게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 이렇게 나누어져요. 준비기는 파종이나 정식 전에 모종을 준비하고 밭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경작에 앞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근데 파종과 정식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씨앗을 바로 뿌리는가 모종을 옮겨 심는가의 차이예요. 생장기는 본격적으로 밭에서
작물이 자라는 시기로서 파종 정식 후부터 수확기 전까지인데요. 여기까지는 생산비가 쭉 투자만 이루어지는 시기이고요. 수확기는 수확 개시 후부터 수확 종료까지, 즉 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함으로 투자된 생산비가 회수되는 단계예요. 그래프상에서 보면 사고 1 시점은 투자된 생산비와 보상받는 생산비가 같은데 사고 2 시점은 총 투자된 생산비는 여기까지인데 판매 수입으로 이만큼 회수되니까 여기까지가 앞으로 더 보상받아야 하는 생산비가 되는 거죠. 투자된 생산비가 모두 회수되는 시점을 수확 종료라고 하네요. 각각의 기간 동안에 투자된 생산비를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수확기 생산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생산비의 합계를 표준 생산비라고 하고요. 준비기와 생장기 생산비의 합을 보장 생산비라고 불러요. 즉 보장 생산비는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앞으로 알파로 표기할 거예요. 표준 생산비는 파란 그래프를 따라서 여기까지 총 투자된 생산비를 말하고 농부가 회수해야 할 생산비, 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 생산비는 빨간 그래프를 따라가겠네요. 즉 수확 개시 시점이 바로 보상받는 생산비의 피크가 되는 거예요. 수확 개시 이후는 판매 수입으로 생산비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보상받는 생산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생산비를 계산할 때 수확 개시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식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생장기에서는 정식일부터 수확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표준 생장일수,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를 생장일수, 수확기에서는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표준 수확일수,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를 수확일수라고 불러요.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 표준 생산비, 보장 생산비, 표준 생장일수와 생장일수, 표준 수확일수와 수확일수. 용어가 좀 복잡하네요. 영상을 멈추고 그래프상에서 용어를 확실히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용어만 선명하면 계산식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경과 비율로 들어가 보죠. 생산비 보장 방식은 피해율로 직행하기 때문에 모든 수치가 비율로 주어져요. 피해 비율이 그렇고 손해 정도 비율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부할 경과 비율도 경과 일수에 따라 환산한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수확 개시 시점, 즉 생산비가 피크에 도달했을 때를 100% 1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장 생산비 전체를 1로 본다는 의미죠.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라고 했죠? 그럼 보장 생산비 전체 1 중에서 준비기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것을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하고요. 문자 알파로 나타내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 즉 알파 값은 품목마다 달라요. 고추는 52.7%, 브로콜리는 49.2%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추는 보장 생산비에서 절반 조금 넘는 비용이 준비기에 들어가고 브로콜리는 절반 조금 안 되는 값이 준비기에 투자된다는 말이죠. 이해 가시죠? 고추와 브로콜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므로 사고 발생일이 매우 중요해요. 바로 그 시점까지 투자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는 보험금 산식에 경과 비율이 들어있어요. 이에 비해서 배무파 단당시하고 메밀은 수확 직전 한 번만 조사하거든요. 수확 직전의 경과 비율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보험금 산식의 경과 비율이 따로 없어요. 1은 곱하나 마나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사고 발생일에 대한 문제는 고추와 브로콜리에서만 출제되겠네요. 기억하시고요. 일단 준비기에는 사고가 없어요. 밭에 작물이 없는 상태니까 당연하겠죠. 사고는 생장기 또는 수확기에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 시점에 따라 생산비가 달라지니까 계산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고 1 시점까지 경과 비율을 계산해 보죠.
수학 개시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네요. 일단 준비기 생산비는 무조건 포함되고요. 생장기 생산비는 생장기 전체 일자 중에서 사고 1 지점까지 차지한 비율만큼 계산하면 되겠네요. 생장기 전체 일수를 표준 생장일수, 사고 시점까지를 생장일수라고 했죠. 따라서 비율은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만큼 되겠네요. 이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알파, 생장기 생산비는 보장 생산비 1에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알파. 그럼 사고 1 시점까지는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이제 경과 비율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해됐어요? 알파는 무조건 포함되는 값이고 1 마이너스 알파는 생장기의 생산비 계수니까 거기에다가 생장기의 경과일수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값을 더해주면 전체 경과 비율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잘 검토해 보세요. 원래 알파 값과 1 마이너스 알파 값은 세로축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가로축으로 해서 달리기와 비교해 보세요. 어차피 그래프가 직선이라서 가로축이나 세로축이나 비율은 같거든요. 이제 수학 개시 이후 사고에 대한 경과 비율을 볼게요. 사고 이후 시점인데요. 일단 수학 개시 시점까지는 생산비가 투입된 거죠. 즉 보장 생산비 1은 고정이에요. 이후 수학 일수에 비례해서 생산비 회수액만큼을 차감하면 되겠네요. 수학 일수에 비례한다는 말은 표준 수학 일수분의 수학 일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표준 수학 일수분의 수학 일수 이렇게 되겠네요. 대단히 간단하죠. 그래요. 만일 표준 수학 일수가 50일인데 수학 일수가 20일이라면 1 마이너스 50분의 20은 50분의 30, 즉 60%가 경과 비율이래요. 20일에 해당되는 생산비를 빼주는 거예요. 만일 수학 일수가 50일, 바로 수학 종료 시점이라면요. 1 마이너스 50분의 50 하니까 0이 되는 거죠. 보상할 생산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정리해 볼게요. 수학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수학 개시 이후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표준 일수분의 수학 일수가 되네요. 경과 비율은 생산비 바짝물의 나머지 품목, 고추와 브로콜리에 적용되는데요. 두 품목은 다음 시간에 정리할게요.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